왜 미래 사회를 그리는 영화들에는 어김없이 국가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초거대 기업들이 등장할까요? 거의 대부분 인류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복제인간이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는 AI가 탑재되어 있는 인간형 로봇 등의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고, 우주 개척과 희속 강물채굴, 식민지 건설 같은 우주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유명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간의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2040년경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개척 분야 관련돼서 국제 우주 탐사 협의체 ISECG는 2050년까지 수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특히 소행성 채굴은 희귀금속과 물, 연료 등 지구에서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만약 미래의 초거대 기업이 될 포텐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있다면 그 기업은 지금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주 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앞서 있는 기업은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잖아요.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왜 이런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비즈니스들을 무슨 애니 덕후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블레이드 러너, 에이리언, 아바타, 아이로봇, 터미네이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외에도 수많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가 휴머노이드 개발과 우주 탐사라는 점이 단순히 영화적 상상력이 겹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레이 커즈와일이나 피터 디아만디스 같은 많은 미래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투영된 결과이며, 그렇게 인간이 상상하는 미래 초거대 다국적 성강 기업의 핵심 사업인 휴머노이드 개발과 우주 탐사 영역에서 독보적인 1위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투자적 관점을 떠나서 장기 투자자로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지난 1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앞에서 쭉 간추려서 설명드렸던 이 재미있는 내용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띄어져 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이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 중에서 휴머노이드 개발과 우주 탐사 분야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그 외에도 일론이 함께 경영하고 있는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XAI 같은 회사들이 각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지구에서 판매하고 테스트해보면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해서 궁극적으로는 일론이 늘 얘기하는 화성 탐사와 식민지 건설을 위해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는 마치 영화 같고 망상 같은 이 이야기를 미래학자들의 연구에 기반한 SF 영화 속 설정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일론의 화성 탐사를 위한 대장정에 매우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AI와 결합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영화 아이로봇에 나왔던 자율주행 카처럼 테슬라의 전기차는 도로 상황에 맞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드라이브 GPT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각국의 도로교통 체계와 지리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넘어 무인항공기, 우주선 등 시간차를 두고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되면서 결국 우주 탐사에도 사용될 겁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로켓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우주 탐사를 진행하고, 화성에서 자동으로 AI가 탐사 차량을 운전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즉 아이로봇에 나왔던 장면처럼 AI가 운전을 하고, 아바타에 나온 장면들처럼 외계 행성에서 자원 채굴을 진행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인프라 장비들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즉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술은 우주 탐사와 화성 개척에 동시에 사용되게 될 거라는 거죠. 또한 많은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솔라시티 사업의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의 자급자족 시스템에도 큰 힘을 쏟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테슬라의 에너지 관련 비즈니스들이 스페이스X와 연결된다면 영화 마션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주인공 마크 와트니가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화성에서 생존하는 장면처럼 우주 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우주에서 모든 기기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태양열을 통한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이 매우 중요하며,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이 없다면 화성에서는 엄청난 에너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든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화성 기지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로켓은 이 모든 기술들을 실어서 날라서 화성에 설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요.
이처럼 테슬라의 에너지 기술 역시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와 연결돼서 화성에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페이스X는 영화 아바타 속의 RDA라는 기업처럼 새로운 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장면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제품들이 함께 작동되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스페이스X가 보낸 탐사선에서 내려서 화성의 자원을 채굴하고, 이 모든 작업과 현지 인프라 시스템의 작동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 저장 장치들을 이용해서 원활한 전기 에너지 공급으로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 로봇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를 기반으로 작동되니까 인간이 직접 개입할 필요도 없이 화성에서 자원을 채굴하고 운반하는 일에 자율적으로 24시간 내내 진행될 수 있고, 스페이스X는 그 자원을 다시 실어서 지구나 다른 행성으로 전달하는 행성 간 물류 인프라의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뉴럴링크가 결합되면 더 흥미로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인간이 AI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원격으로 로봇을 작동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현재 뉴럴링크의 기술력은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듯이, 마치 영화 매트릭스나 아바타의 장면처럼 인간의 뇌에 신경을 연결해서 가상 공간에 접속해서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화성에 인간이 직접 가지 않아도 뉴럴링크를 통해 AI와 연결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신 일을 하고, 인간은 지구나 화성 기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탈출한 인간들이 언제든 가상 공간에 접속해서 원하는 임무를 뇌 신경만으로 수행하고, 영화 아바타에서 인간들이 나비족의 몸체에 접속해서 뇌 신경만으로 아바타를 조종하듯이,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AI가 적용된 휴머노이드 로봇,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일론 머스크의 기업인 보링 컴퍼니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영화 토탈 리콜에서는 우주행성에 구축된 지하 터널을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술은 현재 보링 컴퍼니가 대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거나 테슬라의 공장으로 이동하는 물류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수단 등 현재 단순히 지구에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넘어서 화성에서 지하 거주지를 만드는 데 매우 핵심적인 인프라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을 비롯한 많은 행성들의 환경은 인간이 지표면에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하에 거주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때 테슬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지하 거주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보링 컴퍼니의 터널 시스템이 거주지와 자원 채굴지를 연결할 수 있겠죠. 즉, 스페이스X가 자원을 채굴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와 로봇이 자율적으로 탐사 차량을 운전하고, 보링 컴퍼니가 지하로 연결된 거주지와 기지를 구축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화 속에서나 볼 법했던 완벽한 협업 시스템이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xAI가 다른 빅테크 기업들처럼 만들고 있는 AGI, 인공초지능 시스템이 이 협업을 한 번 더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AI 시스템인 할 9000이 우주선 내의 모든 기능들을 제어했던 것처럼, xAI의 고도화된 AI 시스템은 우주 탐사선과 화성기지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와 로봇, 그리고 전기에너지 시스템,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 보링 컴퍼니의 지하 인프라, 그리고 xAI의 AGI 시스템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마치 SF 영화 속 초거대 성강기업처럼 화성 개척과 자원 관리가 하나로 융합되는 장면이 현존하는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머스크의 각 기업들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들이 맡은 역할은 다 다르지만 이 기술들이 결합되면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일론 머스크가 수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들 중에서 하필 이 기업들만을 선별해서 계속 돈을 벌며 성장시키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기업들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을까요? 단순히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을 여러 개 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목적이라면 비즈니스의 기회는 이것들 말고도 수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모든 기업들이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이 없이는 에너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가 성공할 수가 없고, 또 뉴럴링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인간과 AI가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힘드니까 우주 탐사와 휴머노이드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링 컴퍼니가 없으면 화성 내 지하 공간에 주거와 작업 공간의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술들이 화성 이주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보완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거대한 플랜 속에서 우선 테슬라만이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유일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이고, 순차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시장에 공개되며 거대 자금들을 확보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미래 SF 영화에 등장하는 초거대 다국적 기업 외에 한 축을 담당할 비즈니스의 포텐을 갖고 있는 지금의 테슬라를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이런 관점에서 테슬라 장기 투자를 바라본다면 이건 단순히 전기차 투자는 당연히 아니고 미래의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고 AI 기반의 시스템까지 미래의 탈지구적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 기술들의 최전선에 있는 탈지구적 테크 기업에 극초기 단계에 진입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미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율주행이나 AI 기술, 로봇 기술은 이제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이고, 전기에너지 시스템 역시 이제 막 시장이 팽창하며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언급됐던 스페이스X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미래의 우주 탐사와 화성 개척을 빼더라도 지금은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요한 기술들의 성장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장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SF 영화 속 초거대 기업들처럼 미래의 기술과 산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이며,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는 이 모든 걸 생각하고 지금도 비즈니스의 한 수 한 수를 신중히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미래에 대한 힌트들은 늘 현실 속 다양한 퍼즐의 형태로 존재하며 그 퍼즐 조각들을 찾고 알아보는 직감과 예리함, 그리고 그 조각들을 연결하는 상상력을 지닌 위대한 투자자들에게만 이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들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망상 같은 이야기, SF 영화 속에나 나오는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하겠죠. 늘 그랬듯이.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On countdown 1, this is the final go no go poll for Starship Flight 4. Stage 1, Go. Stage 2, Go. Levi 2, Go. Flight Directors go for launch. We have liftoff. Vehicle is reaching downrange. Ship chamber pressures are level. Max Q. Vehicle is supersonic. Booster engine cut off. Ship ignition. Stage separation confirmed. Hot stage confirmed. Ship under its own power. Please confirm start up. View of the jettisoned hot stage. Booster, the primary goal today is to do a landing burn and a splashdown in the water. You can see those grid fins on your left-hand screen rotating and turning to guide the booster, and there's that landing burn! And we have splashdown! Ship engine cut off. Our primary goal is to get through the extreme heat of Starship reentry. Starship is approaching entry interface. Starship is passing through 100 kilometers altitude, good altitude for entry. Vehicle is passing through 85 kilometers altitude, flaps have control of the vehicle. Vehicle is approaching maximum entry dynamic pressure. External temperatures are dropping. Starship is in landing burn. Starship landing burn shut down.